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입니다. 이 소설은 191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식민지 시대에 이민 온 조선계 일본 사람들이나 그들의 후손을 일컫는 자이니치 가족 4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역사는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처절하지만 굳건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분노와 슬픔, 회복과 연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의 막내딸 양진은 돈을 받고 언청이의 절름발이인 훈이와 결혼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고생길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러한 인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양진은 장애인과 산다는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온갖 꾸준히 일을 다하면서 유일한 자식이자 정상인으로 태어난 딸 선자를 묵묵히 키워나갑니다. 부모의 살뜰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란 소설의 주인공 선자는 안타깝게도 생선 중매상 한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사랑에 빠져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맙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원했던 선자는 한수와 헤어지게 되고 그녀의 하숙집에 머물던 목사 이삭이 불행의 나락에 빠진 선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선자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이상계의 형 요셉 부부가 있는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유부남 한수의 핏줄인 아들 노아가 태어나고 남편 이삭의 핏줄인 동생 모자수도 태어나게 되죠. 가난과 차별로 힘들게 살던 중 선자의 남편 이삭은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선자는 온갖 차별과 냉대, 가난을 견디며 김치와 설탕 과자, 노점상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웁니다. 선자의 아들 노아와 모자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인이라며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삶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두 아이는 그러한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형 노아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공부에 파고들었지만 일본인이 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반면 동생 모자수는 일본인의 경멸과 멸시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파친코 사업을 하게 되지만 범죄나 부정적인 거래를 피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만큼은 차별 대우를 받게 하지 않으려고 미국 유학을 보내게 되고 후에 솔로몬은 미국 은행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상사는 그를 이용하기만 하고 부당한 해고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신분의 극복이 한계가 있음을 느끼며 아버지처럼 파친코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소설 파친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이국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끝내 좌절하고 맙니다. 책을 읽으면서 무국적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자이니치들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본의 파친코 사업의 주류를 이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식민 지배하에 일본으로 강제적이거나 경제적 이유로 이주해 왔고 대부분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60만 명 정도는 일본에 남아 무국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1교포들은 고국을 떠나 있었기에 해방과 조국 분단과 한국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미군의 폭격을 받았고 일본의 패전을 경험했으며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한 소속의 민당과 북한 소속의 조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일본에 남은 사람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렵고 추세가 불가능했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파친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파친코는 운명을 알 수 없는 도박이라는 점에서 제1교포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친코 사업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안겨줄 수 있었지만 야쿠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폭력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던 제1교포들에게는 돈과 권력과 신분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사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합법적으로 여행도 할 수 없었고 민단을 통해 남한 여권을 구해야만 여행할 수 있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남한은 가난에 시달리고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과 연관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연관된 조선인들은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살았던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일본은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 3세조차 일본인이 될 수 없고 조국에서는 또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 취급을 받았던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에서조차 소외되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삶이 작가의 정직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소설로 알려지게 된 것에 지금이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작가의 노력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파친고는 2017년에 출간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출판된 이 책은 제1교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한국인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수십 년에 걸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인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 글을 쓰게 했을까? 저는 이민진 작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 인터뷰 영상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작가도 한국계 미국 이민자 1.5세대입니다. 아버지는 북한 원산 출신으로 16살 때 한국전쟁으로 모든 가족을 잃고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가 작가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다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작가가 7살 때 미국에 온 이민자였습니다. 이렇듯 이민진 작가의 소설적 뿌리도 이민이라는 소재를 자양분으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작가는 대학 시절 일본에 사는 미국인 선교사의 강의를 듣는 중 조성계라는 이유로 졸업 앨범을 훼손당하고 따돌림을 받던 13살의 자이니치 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마저 이런 괴롭힘을 가했다는 충격이 이 글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막연한 호기심만 품고 있던 제1교포에 대해 직접 알게 된 계기는 일본계 미국인 남편을 만나 4년간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작가는 제1조선인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슬펐고 내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만약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까지 느끼며 제1 한국인의 존재를 전 세계와 한국에 알리려는 사명감이 이 글을 쓰는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30년에 걸쳐 쓰고 또 쓰고 고쳤으면서 다양한 취재와 연구를 통해 소설 파친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과 제1조선인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면서 연합과 화해가 있으려면 공감이 필요한 것이기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소설이라는 문학적 작품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소설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의 등장인물의 이름도 이삭, 요셉, 노아, 나오미, 솔로몬 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인데요. 작가는 고난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낸 출애굽 사건을 작품에서 일제강점기의 상황으로 녹여냈다는데 기독교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분석도 신문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애플TV에서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 이민자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21세기 지금도 믿을 수 없는 무력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선교의 새로운 관점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삼 문화의 힘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정치가나 기업들의 역할 이상으로 한국의 영화, 음악, 음식, 패션, 문화까지 언어와 삶의 방식이 다른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문화의 힘인 것을 보면서 기독교의 사랑이 다양한 문화 형태로 더 잘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